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보자. 자, 물리 변화와 에너지 출입. 자, 우리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는 중등 과정에서도 한번 배웠었는데, 자,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상태 변화와 같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가 않고, 보통은 여기서 입자는 분자겠죠. 예,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고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되는 변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변하는 거예요? 분자 간 거리가 변해요. 거리. 보통 얘가 외형이 변하든지 아니면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승화, 액화, 증발, 기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화 보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에서 봤었을 때,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반응을 뭐라고 불러줘요? 이거 융해라고 불러줘요. 융해. 보통 우리가 용융이라고도 하는데 융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뭐라고 불러줘요? 기화. 그 다음에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준 거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나는 반응이고,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응고,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액화,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죠.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밖에 없냐면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고가 일어나면은, 즉 이걸로 내부에 물을 뿌리면 내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왜?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응고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한다는 말이에요. 액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후덥지근해져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얼음이 녹는 반응. 그 다음에는 물이 기화,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니까, 특히나 여름에 막 물 뿌리고 다니면, 마당에 물을 뿌리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면 물기를 닦아도 몸에 남아있는 물기가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체온을 흡수하니까 약간 우리가 서늘하다, 시원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같은 경우에도 고체에서 기체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를 낮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냉동식품 같은 거 배송 올 때 드라이 아이스나 또는 아이스팩이랑 같이 오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원인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 변화하고 에너지 출입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물리 변화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요.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화학 변화에서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재배열을 해요. 재배열을 한다는 소리는 반응 물질끼리 결합이 떨어지고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생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바로 생성 물질에 해당이 되고, 이 생성 물질이 바로 원자들이 재배열해서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고, 있었던 기존의 물질도 사라지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요, 만약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보다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봐봐,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질이 됐는데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70이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돼요? 30이 되죠. 이 30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차이만큼. 거꾸로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발열 반응은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왜 높아지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온이 돼요. 그러면 밖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저온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바깥쪽으로 열이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자, 시간과 에너지 사이의 변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게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고요. 그다음 여기가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 반응열 뜻은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량을 뭐라고 불러준다? 반응열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에서는 저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게 연소 반응, 철이 녹이 쓰는 반응, 그 다음에는 우리 방금 앞 단어에서 했던 중화 반응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가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 되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리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얘는 시간하고 에너지 그래프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요 총 에너지가 더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만큼 요만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열을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더 훨씬 많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죠.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의 반응. 이거 지금 보면은 뭔 실험이냐면 이 나무판 밑에다가요. 여기다 뭘 뿌려놓냐면 물을 뿌려놔요. 그리고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을 섞은 플라스크를 저 나무판 위에 올려놓으면 제가 엄청나게 흡열을 많이 해서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물이 얼어요.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면서 나무판이 어디에? 여기 플라스크에 달라붙게 되는 거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라고 하는 거는 가열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을 물에 용해시켜도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용해 중에요. 용해 반응에서 보통 이게 있어요. 온도가 높아야 잘 녹는 물질이 있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 물질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야 잘 녹는 물질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온도가 높아야 잘 녹기는 한데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물질들은 온도가 높아야 잘 녹죠. 그렇죠. 그런데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 물질이 누가 그러냐면 보통은 기체들이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높아야 잘 녹는 물질은 이 용해 반응이 흡열 반응일까 발열 반응일까? 온도가 높아야 잘 녹아요. 그럼 흡열일까 발열일까? 온도가 높아야 잘 녹으면 주변의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 고온부터 안쪽으로 열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 잘 녹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용해 반응이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되냐면은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온도가 낮아야 잘 녹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용해 반응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잘 일어나는 반응은 뭐다? 흡열 반응. 그 다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잘 일어나는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1번. 자, 얘는 XXOO예요. 자, XXOO.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한다가 아니라 항상 에너지가 출입한다가 맞아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화학 변화하고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을 하는데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발열 반응, 거꾸로 흡수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 이렇게 불러주죠. 자, 다음에 3번.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방출.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 거는 흡수. 탄산수 나트륨이 열분해 되는 거 흡수. 메테인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거 연소 반응, 방출. 네,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4번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냈대요. 자, 여기서 보면은 O, X, O, O입니다.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이러면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겠죠. 다음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 변화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인 거는 증발, 흡열, 그죠? 열분해 반응, 흡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연소 반응이랑 중화 반응,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흡열 반응, 니은하고 리을은 발열 반응.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이용을 하는 거 보면은,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있어요? 연소 반응. 그 다음에는 손난로에서 일어나는 철가루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 그 다음에는 발열 용기에서 여러분들 요거 캠핑 같은 거 가거나 요새 이제 군인들 전투식량 같은 거 밖에서 불을 피울 수 없었을 때 따뜻하게 데워 먹는 용도로 쓰는 건데요.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열을 방출하니까 음식을 데워주는 거. 그 다음에는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 그 다음에 자, 과수원에 개화시기에 물을 뿌려주면 이 추운 밤에 물이 얼어요. 그럼 물이 얼면서 나무도 오는 게 아니라 물이 얼면서 응고하면서 응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열 때문에 냉해가 와서 나무가 어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유를 데운다. 뜨거운 증기 나오잖아요. 팍 하고 나오는데 그 증기가 액화하면서 뜨거운 증기로 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액화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은 냉찜질팩,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 그 다음에는 제빵 소다. 이거 뭐예요? 베이킹 소다. 소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인데 얘가 열분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해서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요. 소화기로 탄산수소 나트륨 분말을 뿌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연소를 방해하게 되고요. 냉장고나 에어컨에서는 이 안에 냉매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데 냉매가
액화가 된 상태에서 냉장고 내부로 들어가면 냉장고 안에서 따뜻한 음식에 열을 흡수해요. 그러면서 냉매가 기화하고 냉장고 음식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신선제품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누가 봐도 써리원이다. 베라. 그지? 네,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이스크림이 안 녹고 대신 드라이 아이스가 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에너지 출입. 예,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빛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화학에너지를 합성을 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대표적인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세포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생활에 필요한 ATP와 함께 열에너지도 방출을 해요. 그래서 방출된 열에너지의 일부는 체온을 유지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너지 ATP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이 일어날 때 물이 증발을 하거나 또는 증발된 물이 응결돼서 구름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태풍 같은 경우에도 수증기가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계속해서 태풍의 세력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지금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 뭐냐면,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하며 방출하는 응결열이 바로 뭐예요? 이 태풍의 주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태풍 온도가 약간 높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높아진 태풍의 온도로 다시 뭐를요? 증발이 일어나게 수증기를 빨아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도 에너지 출입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1번.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과 그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XX예요. X55XX. 자동차는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고, 과수원에서 개화시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 얼면서 열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방출하죠. 둘 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으면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산화칼슘의 이용에 대한 설명이래요.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되게 뜨거워요. 생각보다 꽤 뜨겁습니다. 저거. 자, 그 다음에 3번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음식을 조리한다. 방출. 빵을 구울 때 제빵소다를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거는 흡수. 냉장고의 냉매가 기화하면서 음식이 시원해지는 거 흡수.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흡수하는 걸 이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을 이용하는 두 가지 예래요. 커피 전문점에서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뭐하는? 방출하는 열 에너지로 우유를 데웁니다. 또는 액화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난 곳에 소화기로 탄산수 나트륨 분말을 뿌리는 것은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보자. 1번 물질 변화에서, 자,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죠? 자,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변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 맞고요.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죠.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응고, 액화, 메테인의 연소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보면 반응 물질에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요.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 거니까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이 반응을 이용해서 손난로는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니까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두 가지 물질 변화이다. 철로 된 문이 녹이스인데요. 이거는 철의 부식 반응에 해당이 되고, 부식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탄산수 나트륨이 열분해 되는 거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는 흡열이고, 따라서 나의 에너지 출입 방향은 얼음이 융해되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니까 흡열 반응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 다음은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에 반응해서 열에너지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흡수하는 반응이라서 어떻게 돼요? 밑에 지금 삼각 플라스크를 물을 뿌린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삼각 플라스크에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을 넣고서 유리막대로 섞으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요.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나무판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얼어버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주변 온도는 낮아지고, 따라서 얘는 흡수를 하게 되니까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는 생성 물질의 에너지 합이 더 많아야 되니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합이 더 작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물질 변화하고 에너지 출입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대화래요. 학생 A는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이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은 흡열, 맞죠? 그 다음에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 맞죠? 중하열을 방출하니까. 그 다음에는 탄산수 나트륨을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이거는 열분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고, 나무가 연소하는 거는 발열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A하고 B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다음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세 가지 예래요. 금속과 산의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열이 발생해요. 반딧불이 빛을 내는 것도 똑같이 발열입니다. 이거는 열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꼭 발열이 열 에너지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게 꼭 열 에너지 형태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긴 해요. 근데 대단히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반딧불은 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LED도 열 효율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빛 에너지를 내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열이 조금씩은 나요. 안 날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 열 나는 게 빛이 오래 나오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반딧불은 정말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거의 빛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열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아예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는 올라가요. 염화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의 반응은 이건 대표적인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하고 다는 출입 방향이 다르고, 나에서는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고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8번. 다음은 네 가지 물질의 변화이다. 물을 전기 분해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전기 분해하는 거는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 흡수예요. 연소는 발열이니까 틀렸고,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열이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눈 올 때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열을 방출해서 녹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차가운 컵表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는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에너지 방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흡수하는 거는 여기서 누구밖에 없어요? 가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 다음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이에요. 자, 탄산수 나트륨 열분의 흡열. 그 다음에는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도 뭐예요? 흡열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간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나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 거다. 여기서는 둘 다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 방향이 같죠.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을 이용하는 네 가지 예래요. 에어컨의 냉매가 기화를 하는 거죠. 냉매가 기화하는 거는 흡열. 뷰테인이 연소시키는 거는 발열. 산화칼슘의 물에 녹는 반응 발열. 자, 냉찜질팩 같은 경우에는 흡열. 이렇게 되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나, 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가라 4번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열장치 없이 음식을 조리하는 실험에 이용하기에 적절한 물질은 여기서 2번이죠. 그죠? 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이니까.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물질 변화를 이용하는 예래요. 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탄산수 나트륨 분말을 뿌리는 거는, 이거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하면서 열분해 될 때,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흡열 반응인 거 광합성 냉찜질팩 2개에 해당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출입인데, 생명체의 몸속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다음에 물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요. 수증기는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서 응결이 돼서 구름이 됩니다. 방출, 흡수, 방출 2번이죠. 네. 자, 14번. 그림과 같이 소금을 뿌린 얼음에 음료를 넣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은 얼음물에 넣었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소금이 따뜻한 물에 잘 녹아요? 찬물에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도 잘 녹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온도가 높을수록 잘 용해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래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손소독제를 바르면 시원해진다.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체온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철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지는 거는 산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이런 거예요. 따라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까닭은 결국에는 알코올이 체온을 흡수하며 하여 기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까닭은 결국에서 철가루가 산화되며 열을 방출을 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제거에 대한 설명인데, 동물 전염병인 구제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대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칼슘하고 물을 뿌리면 산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면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을 하면서 이 방출된 열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보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래요. 손난로를 흔들면 철가루하고 산소가 반응을 한다. 발열. 메테인 연소도 발열. 수증기의 액화도 뭐예요? 발열. 셋 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자, 기억은 맞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맞고, 니은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많아야죠. 발열 반응이니까.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과 디귿은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염화칼슘하고 질산암모늄이 각각 물하고 반응할 때 열에너지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1과 2에 25도씨에 물 100g씩을 넣고 비커 2에 1에 염화칼슘 10g을 넣어 녹이면서 용액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더니 용액의 온도가 높아졌대요. 비커 2에 질산암모늄 10g을 넣어 녹이면 용액의 온도 변화를 관찰했더니 용액 온도가 낮아졌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화칼슘 실험을 한 게 발열 반응인 1번, 질산암모늄 실험을 한 게 바로 2번이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맞고, 질산암모늄하고 물이 반응을 할 때 주변 온도는 흡열 반응이니까 낮아질 거예요. 자, 질산암모늄하고 물은 흡열 반응이니까 냉찜질 팩으로 써야지. 손난로로 쓰면 손냉장고지. 자, 다음은 가열장치 없이 음식을 조리하는 실험이다. 비커에 혹시 저게 그것도 그러나? 이렇게 왜 해열 패치 같은 거 있잖아. 붙이면 시원한 거. 그것도 열을 흡수하는 걸까? 야구장 가보면 요새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하도 더우니까. 자, 비커에 산화칼슘 50g이 들어있는 팩을 넣고 물 200ml를 넣는데요. 팩 위에 달걀과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포일 그릇을 놓고 올린대요. 시간이 지난 다음 달걀을 깨봤더니만 달걀이 익었대. 그러니까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요 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발열이고, 기억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그러니까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커야지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겠죠. 산화칼슘 대신 질산암모늄으로 실험을 하면 이거는 흡열 반응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생명현상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를 나타낸 거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흡열이고 호흡은 발열이죠. 그래서 가 맞고요. 나도 맞고, 다는 중화 반응처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그죠? 네.